자, 무려 26년이나 노동 착취를 당한 지적 장애인의 사연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적장애 4급인 69세 박모 씨 이야기인데요. 지적장애 4급이면요, 이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대화도 가능하고 사회생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 박모 씨라는 분은 독신이기 때문에 이런 착취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만한 주변인이 마땅치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95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26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도 월급을 한 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숙식은 공장 옆에 있는 쪽방에서 해결을 했다고 하고요. 이 쪽방을 동생이 말하기를 돼지 우리 같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적장애 4급 충분히 사회생활도 가능하고 아주 뭐 간단한 의사소통도 가능한데 어떻게 26년간 한 푼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걸까요? 자, 일단 피해를 주장하는 박 씨도 여러 차례 항의를 했다고는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뭐냐면 언제 그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 때 그때 되면 언제 준다고 말로만 해마다 해왔었어요. 언제 준다고만 그렇게 말만 하고 실천이 없었어요. 준다는 말만 하지요. 준다는 말만. 일하실 때도 월급 달라고 얘기는 하셨던 거죠? 예. 자, 그렇다면 공장 대표라는 사람 피해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참아야 하느니라. 돈 줄 거이구나. 돈 주기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도 거의 다 갖고, 거기는 이제 돼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참아야 돼. 그래,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내가 준다고 줄 수 있는 형편이 됐거든요. 이제 조금 기다리면. 자, 제가 일한 그 대가를 주세요. 월급 주세요 하니까 아예 아직 돈이 안 들어왔어. 좀 이따 줄게. 26년 동안 지금 그랬다는 주장입니다. 그러게요. 정말 납득하기 어렵죠. 그리고 저 얘기를 뭐 1, 2년 정도라면 그나마 좀 참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 26년이라니요. 10년이 넘어갈 때부터는 이 지금 피해를 입은 분의 여동생이 찾아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똑같이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심지어 또 각서까지 써줬다라는 거예요. 곧 갚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다만 그 각서는 지금 동생분은 분실을 한 상황이네요. 예.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지금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렇죠. 지난해 10월입니다. 지난해 10월에 본인이 신용불량자가 된 사실을 알았는데요. 왜냐하면 연금보험금을 계속 받았는데 그것을 안 나온다는 걸 알았고요. 나중에 좀 확인해 보니까 대표의 가족들, 아내와 딸이 이 연금보험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출을 받은 것도 모자라서 이 장애수당 이걸 또 가로챈 정황까지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이 박 씨의 가족 얘기 잠깐 더 들어보시죠. 통장을 보게 됐어요. 삼촌 통장을 옛날 통장을 쓰신 거를. 근데 이제 거기에 인터넷 뱅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삼촌이 무슨 인터넷 뱅킹을 쓸 수 있나? 그래가지고 을 갔죠. 은행 직원이 언니가 누구냐요? 그래서 일하던 집에 인데 그랬더니 장애 기초수급 받은 돈을 들어온 거야. 그 통장에 계속 있는 거야. 100만 원, 30만 원, 뭐 50만 원 이렇게 계속 빼가지고 갔더라고요. 자, 교수님 일단 이게 뭐 주장이긴 하지만 아니 저는 솔직히 이런 사건들이 무슨 진짜 뭐 염전 이런 데서나 있을 줄 알았지. 이 도심 한복판 공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6년 동안. 사실 이제 이 피해자가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저런 분들에게는 저런 위험성이 늘 이제 도사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꼭 먹고 알 먹는다. 이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거기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돈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루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저분이 이제 지체 장애가 있으신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국가에서 장애 기초 생활 수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을 해가지고 수당을 어떤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장애인 그 기초생활 수당 같은 것도 자기 쪽으로 빼돌리고 그리고 이제 개인연금 보험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신용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그 돈까지 이제 취하게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 저 사장이라는 사람이 참고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공장 대표 부부는 준사기 사문서 위조죄로 입건이 됐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한 가지 좀 궁금해하시는 게 가족들이 아까 나왔잖아요. 네. 아, 이게 26년 동안 계속됐던 일이면 가족들은 왜 이제서 저러느냐 이런 또 얘기도 하세요. 심지어 이제 공장 사장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왜 가족들이 안 데려갔겠느냐,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가족들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박 씨한테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서 피해자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게 문제가 있으면 바로 얘기를 해달라. 그런데 아무래도 장애가 있기 때문인지 사장 말을 더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 같으면 1, 2년도 못 기다렸을 것 같은데 그냥 서울에 준다, 추석 때 준다 하니까 그때마다 그러고 넘어갔던 게 세월이 흘렀던 겁니다. 게다가 또 이 박 씨가 피해자가 내가 지금 그만두면 사장이 지금은 어렵다고 하는데 그동안 일했던 거 아예 못 받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집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26년이 흘러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처럼 뭐 신용불량자 돼 있지 장애연금까지 빼돌렸다고 하지 이런 걸 확인하자 드디어 그만두고 이제 가족들이 나서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거랍니다. 예. 더군다나 이 피해자 박 씨가 독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솔직히 여동생이 아까 있긴 했지만 여동생이 지금 본인의 가족도 있는 상황에서 뭐 오빠를 어떻게 데려와서 함께 살고 이러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데 그걸 또 이 공장 대표라는 사람은 가족들 뭐 지금까지 뭐 하다가 왜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수님, 이 공장 대표 더 정확히 좀 뭐라고 또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즉 다시 말해서 26년 동안 착취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니 돈이 뭐가 필요하냐. 아주 충격적인 말입니다. 아이고. 왜냐하면 먹이고 재워주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 무슨 돈이 필요하냐. 그리고 나중에 헤어질 때 내가 다 주려고 했다. 돈이 필요 없는 사람 헤어질 때 돈이 왜 주려고 했죠? 자, 그리고 이건 논리적으로 이제 그 말이 되지 않는 소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형태의 사건이 발생되면은 그 사람을 데리고 있던 사람들은 통상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전형적인데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돼 있냐면 아니, 내가 지금 어디 갈 데도 없는 사람을 데리고 26년간 먹이고 재우고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놨더니 아니 은혜도 모르고 지금 이런 식으로 나한테 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6년 동안 자신의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을 누르면서 이러한 행동을 갖다가 계속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 변호사님, 만약에 이 공장 대표의 혐의가 입증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뒤로? 일단 심신장애를 이용한 사기로 지금 고소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문서 위조 같은 경우는 비교적 명백해 보입니다. 이 인터넷 뱅킹 같은 걸 할 수 없는 사람 명의를 지금 위조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1, 2년이 아니라 26년이면 예. 돈을 갚을 의지가 없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의사가?